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 그 조선일보 집필위원인 유근일 그 언론인이 아주 지금 현실적으로 리얼한 그 칼럼을 썼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유와 폭정이 서로 맞서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귀하는 어느 편을 들겠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느 편을 들겠느냐? 또 어떤 편을 자유를 택할 것인가, 폭정을 택할 것인가,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180석의 거여가 된 이 문재인 정권, 이 국회는 지금 폭정에 가까울 정도로 막 밀어붙여가고 있습니다. 말은 협치하면서 상임위원장 독식을 하겠다. 이 소위 협치의 바닥을 이렇게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폭정이 시작이 되는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 폭정, 국회의 폭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두 개다. 법제사법위원장, 예결위원장이었다라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면은 180석 됐다고 그 조건 많다고 뒤엎으려고 이걸 다 먹겠다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야당을 없애버리지 그래요. 바로 그런 논리 아니에요. 야당을 없애버리라는 그런 하나의 명제가 성립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상당히 어줍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바로 이것을 면밀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 민족 해방 소위 민중민주주의 혁명 세력 아주 복잡하죠.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세력.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NL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NL이 무엇인가? 소위 주사파 세력입니다. 주사파 세력 하면 상징적으로 몇 사람 떠오르죠. 임종석이라든가 뭐 몇 명 떠오르고 있죠. 이 주사파 세력, 이 혁명 세력, 소위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세력. 이 세력이 대한민국 모든 부분의 헤게모니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웃기는 얘기죠. 조만간 유근일 언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만간 꽝 하고 한번 마지막 한방들이 만약에 나오면 한쪽으로 확 쏠린 세상이 될 텐데 그때 어떡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수처라든가 언론을 또 옥죄고 더 옥죄고 교회까지 더 옥죄고 양심의 또 표현의 이런 자유를 갖다가 옥죄기 시작하고 사유재산권,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소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그리고 또 개헌을 하게 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쪽으로 확 쏠린 세상이 될 텐데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지는 그 분이 바로 유근일 씨입니다. 이 쏠림 추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새 상임위원장직을 모조리 독식을 하려고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분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때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독식하려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때 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그렇다면 질문이다. 민주화 운동 그럼 뭐하러 했어? 민주화 운동은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독식하려고 민주화 운동했어? 국민의 자유를 주려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너의 자유를 위해서 운동을 했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유신이라든가 오공에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들도 훗날 집권해가지고 그렇게 독식하리라 하고 운동을 했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주당 특히 이 정권과 민주당은 바로 이 오늘의 유근일 언론인이 얘기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도 이 추세에 어정쩡하게 지금 어정쩡하게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통합당 일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는 운동권 탈레반보다 이에 강하게 맞서려는 사람들을 더 탈레반 같다고 적대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니 통합당 일부에서는 아주 재미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는 지금 운동권 탈레반은 이 정권 바로 주사파입니다. 이 운동권 탈레반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서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좋아 하고 이렇게 투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려는 이러한 투사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 극우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적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렇게 투사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진태라든가 윤상현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또 아니면 김태호라든가 또 차명진이라든가 이런 투사들이 지금 많다 이거죠. 이분들은 자유민주의 투사들입니다. 이 투사들을 극으로 내모는 거 있죠. 이런 자들이 미래통합당의 극일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오히려 NL 탈레반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더 나쁜 자들이고. 네. 왜? 자기의 자유와 민주당, 자유와 민주를 갖다 위해서 또 우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향한 그 중심체가 시장경제인데 이것이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저항을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변방에 서서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야 되는 이 세력을 오히려 강하게 부정하고 오히려 마치 극우라면서 내모는 듯한 이러한 일부 미래통합당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오히려 운동권 탈레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해로운 사람들이다. 위해를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부정선거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 부정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진실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그러기 전에 그런 말조차 하지 말라고 길길이 뛰는 또 정작 화를 내면서 여당보다 오히려 더 한술 더 뜨는 이런 짓들을 갖다가 미래통합당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오늘 이 유근일 칼럼에서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당신은 어느 편을 들 텐가라는 그런 제아의 칼럼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해석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보는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제도권 정치 지형에서 그래서 자유라든가 보수라든가 우파라는 위치가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영웅 장군 지금 상징한 바가 지금 삭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왜 강인하게 저항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를 지금 표출하는 것이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성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왜 삭제하도록 놔두고 있느냐?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폭풍을 일으켜야 되고 회의를 일으켜야 된다. 왜? 자유민주주의와 우파적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지금 일부 미래통합당이 지목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우라니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들을 올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파의 가치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미래통합당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 함부로 그군이 뭐니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갖다 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면서 세상에 현혹된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들이 미래통합당에 만약에 있다면 그 자들은 쓰레기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 지금 엄청난 지금 한반도가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 대륙 세력하고 자유주의 세력. 자유주의 세력은 해양 세력이고 전체주의 세력은 대륙 세력이다 이거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나라들은 공산주의 붉은 무리들이고 거기에 불과하다. 파괴 세력이 자유를 파괴하는 파괴 세력이고 해양 세력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인도, 홍콩.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 해양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2020년 들어가지고 치열한 가치 싸움을 벌이고 이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고 경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도 그군이 뭐니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해대는 그런 미래통합당에 그런 의원들이 있으면 앞으로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사람들 끌어내려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좌파 정당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우파를 그렇게 말할 가치, 중요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좌파이기 때문에 우파를 욕 안 할 수가 없죠. 대상이 우파여야만 하지만 우파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우파의 가치를 등에 업고 국민들로 하여금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일부 그런 못된 사고방식, 그런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에 만약에 녹아있다면 앞으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지금 강해야 된다라는 이 칼럼의 요체입니다. 이게. 그 명칼럼에 쓰는 의지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유한국인들이 비빌 언덕, 머물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솟아날 구멍도 지금 이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의 이 큰 틀에서 지금 찾아야 할 때, 이때가 바로 미래통합당이 바로 이 부분을 어떤 지점을 해석할 지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풍의 눈은 벌써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그건 당연하죠. 자유주의 세력에 속해야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보낸 이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그 보고서. 바로 그거는 이 싸움을 정치 경제적 표현이 이전에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념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라는 바로 이겁니다. 이 등식, 이 속에서 과거의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이념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이미 가치에서 지고,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지금 한국 미래통합당 한번 보실랍니까? 이념의 시대는 갔다 되가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념의 시대가 지금 주사파 NL 정권들이, NL 핵심 세력들이 지금 부동산 또 개인의 재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든 토지 공개념 도입이라든가 뭐 탈원전 온갖 그런 어떤 그 소위 언론 독재기하고 이것 독재기하고 이것 독재기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독시가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념의 시대는 갔다 좌우가 어디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래통합당 일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자들은 아주 말은 자기 편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갖다 극으로 내몰고 극자를 딱 붙여. 그리고 극우, 냉전, 꼴통 뭐 이렇게 막말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 나쁜 일부의 그 기회주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쓸어 없애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파 세력은 미래통합당에 있는 기회주의 좌파, 숨어있는 좌파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함부로 입에다가 그군이 뭐니 해가지고 자기의 안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미래통합당 적이 아닌, 소위 자유한국당 적이 아닌, 한나라당 적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야당이라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트럼프가 보낸 그 보고서, 그 의회에 보낸 보고서를 갖다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은 것은 중국을 개방하고 책임 있는 글로벌 주주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미국이 중국을 오늘날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 무지몽매하고 못 사는 그 중국을 갖다가 전부 개방을 시키고 등소평이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등소평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성숙을 시키는데 동력을 주고 수출 수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이제는 공산주의 야요다. 이 공산주의라는 이런 개념이 소멸되고 자본주의화하고 또 그래가지고 자유주의화 할 줄로 잘못 계산이 돼서 도와준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또 우둔케 안았습니다. 시진핑은 시황제라는 얘기까지 듭니다. 이제는 과거로 회귀한 거예요. 예? 과거로 돌아가서 스탈린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 겁니까? 레닌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G7에 초청하겠다. 한국. 그리고 동맹적인 이런 개념으로 묵자. 중국을 이렇게 하자. 이 세력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이 많았을 거다라는 언론의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지 공산주의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맹인 또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소위 미국의 요구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꺼이 G7 거기 그 회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잘 판단 내린 겁니다. 그 외에는 판단에 그것이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 중에 아주 100% 착각입니다. 우리 한번 봤죠. 얼마 전에 보복당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드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럼 지가 안보를 지켜줄 여기를 뭘 만들어주든지 북한의 핵을 못 만들게 막아놓든지 이거는 펌프질을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드를 못하게 우리 방어를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중국의 친중공 중국과 친화력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 친중 아주 위험합니다. 친중은 곧 친북이고 친북 친중 아주 위험한 대한민국을 갖다가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설린으로 일본은 설린 서로 친구 또 이렇게 서로 번영하는 손잡고 같이 가는 걸 함께 동행하는 세력이지 윽박지르고 대한민국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사드 하지마 뭐 하지마 주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뉴스를 보고 당연한 길을 대통령이 택했다 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상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국 스스로 세계를 갖다 중국 공산당 이념에 맞춰가지고 지금 변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소위 미국적 가치 이것이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그 핵심입니다. 그 가치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가치입니다. 이걸 갖다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이 홍콩 보안법이 바로 이 가치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야욕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가장 중요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그 여성 총통 한번 보십시오. 단호하게 중국의
소위 자유를 속박하는 그러한 제도에 반대한다고, 항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오늘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미래통합당,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미래통합당, 일부, 극소수 일부, 잘 들으십시오. 자유통합당, 자유민주통합당이 돼야지 미래통합당은 애매모호해서 안 됩니다. 이제 곧 당명을 바꿔야 되겠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